국립암센터 한지연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폐암 환자를 돌보고 있고요. 폐암이 5년을 산다는 장기 생존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을 해줬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치료법의 발전에 힘입어서 5년을 갱신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폐암에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생존이고 일기 폐암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수치였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치료법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심지어 4기 환자에서도 1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폐암은 그냥 조직학적 진단에 의해서 치료가 그냥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조직학적 진단에서 폐암을 진단했던 시대라고 하면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유전자 변화 존재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바뀌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똑같이 이제 폐암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폐암 진단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료 가능한 치료 표적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 매치되는 표적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변이 유무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는 유전자적인 분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 가능한 표적 유전자가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새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환자들의 생존 기간은 거의 1기에 수술한 환자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생존 기간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암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로 양성자 치료를 시작을 했었던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저희는 병원과 연구소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에서 진료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춘 또 새로운 진단법도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의 설립의 목표 자체가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병원과 연구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일을 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소 쪽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연구소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파인딩이 이제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이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걸 또 다시 병원 쪽으로 정보를 주문을 해서 환자한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과 연구소가 같이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동적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진 기관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조금 가는 방향이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사실은 조금 앞서가고 첨단의 걸 살수록 사실 리스크는 커지죠. 하지만 리턴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안전한 상태로 가고자 하니까는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을 디벨롭하는데 미숙한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회사들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굉장한 레벨로 다들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한 30-40%는 유전자 표적이 없어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표준 항암제밖에는 방법이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가능한 표적이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표적이 있어서 표적 치료를 했을 적에 이게 이제 내성 안 생기고 계속 끝까지 잘 반응하면 좋지만은 암도 계속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성을 획득해서 이제 기존의 이 표적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개발이 또 필요하겠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똑똑한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보험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고가의 약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사실 환자를 진료하는데 굉장히
글로벌하게 느끼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거든요. 이미 과학적으로 효능을 인정했으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면 빨리 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을 승인해 주는 것들을 좀 빨리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 진행성 변기에서 큐어, 소위 완치라고는 도저히 기대 못했었던 그런 기적도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일단 자기 주치의하고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에 의해서 이제 꾸준히 치료를 잘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